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영규 교수입니다. 제가 베스트 매니저 7분을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의 투자 철학과 또 투자 비법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박현준 매니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준 매니저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다가오는 부분은 공부하는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장 큰 이유로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박현준 매니저는 본인이 매니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거 없고 성실하고 꾸준히 열심히 해왔고, 그것이 자신의 철학이고 원칙이고 그것이 자신의 오늘날 성공을 가져다준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안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도 있나요? 그랬더니 박현준 매니저 답이 우문현답이죠. 교수님,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온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했는가? 내가 이 한 종목을 살 때 누가 좋다고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파보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정말 가치가 있는지 결정을 해서 내 소신을 가지고 샀는지, 그게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살 때 왜 이 종목을 사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한 이유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공부하고 그래도 확실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80%고 하락할 가능성이 20%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2배, 3배 갈 수 있고, 떨어지면 이 종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20, 30%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확신을 만드는 것이 공부고, 제가 강조했던 거고, 실제로 그게 진짜 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 박현준 매니저가 얘기한 자신의 투자 철학과 성공 원칙이 너무나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좀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자, 박현준 매니저는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면 74년생이고 학부 때는 이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지만 경제학을 부전공하면서 금융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서는 펀드 매니저의 세계로 뛰어들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채권 쪽을 하다가 주식을 하게 됐고, 채권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채권 시장을 보면서 경험했던 부분이 주식시장에 와서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KB자산운용에서는 관개토대왕 펀드를 운영을 했었고, 한투에서 내비게이터 책임 매니저로서 내비게이터를 성공시키면서 스타 매니저로 떠올랐고요. 내비게이터를 운영하는 한투에서 중요한 코어 운영 본부장을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차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신도 있어서 2017년 초에 독립을 해서 강남에서 지금 씨앗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현준 매니저는 그렇게 성실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종목을 살 때 자신감이 드는 종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10만원에 샀으면 그 종목이 적어도 20만원, 30만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믿을 때 그걸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공부와 준비가 없는 사람은 10만원에 샀다가 8, 9만원이 되면 불안해가지고 손절매하게 되고 버틸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 충분한 스터디가 있는 사람이 버틸 수 있고, 이 종목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충분히 공부했다면 단지 20%, 30%, 심지어는 2배가 되어도 그거를 쉽게 팔지 않는다.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2003, 4년에 현대중공업 주식이 3만원 내외였는데 2006년에 이게 10만원까지 3배 상승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갔고,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이미 충분히 올랐다, 셀,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현준 매니저는 이 조선이라는 것은 2005,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공장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수출이 되고 글로벌 물류 유동성이 높아졌죠. 이때 선적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배라는 것이 우리가 초코파이나 또 심지어는 뭐 TV 같은 것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몇만 대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몇 달 안에. 그러나 배라는 것은 도크라는 게 있어야 배를 건조를 하는데, 도크 하나를 짓는데도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도크가 만들어져야 거기서부터 배를 다시 짓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당분간은 그렇게 빨리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배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당분간 이 물량을 계속 받으면서도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갑자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더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컨빅션 레벨이 있었고, 그 컨빅션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 다음에는 9만원, 10만원 하던 주가가 45만원, 50만원까지 2007년에는 상승을 했고, 그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애널리스트를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자신이 컨빅션 레벨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컨빅션 레벨을 갖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파고 또 파고 공부하고 충분히 알아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3년에 15,000원 하던 현대중공업이 2007,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2008년에 무너지기 전에 최고는 뭐 55만원까지, 그러니까 뭐 15,000원짜리 2만원짜리가 55만원 갔다고 해도 뭐 25배, 27배 올라간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다가 갑자기 한 해에도 몇 배씩 올라가는 게 주가인데, 그때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자신이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컨빅션 레벨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해서 투자자로서 또 펀드 매니저로서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대시세를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시세가 나는 종목이 자기 포트에 있어야 되고, 이게 없이는 다른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가 없다. 펀드 매니저로서도 다 고만고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에서는 그냥 지수대로 시장이 좋으면은 나도 수익을 좀 내고, 시장이 나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도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가끔은 내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시세를 내주면 모든 걸 다 덮는 거고, 그러한 종목이 있냐 없냐가 결국은 성패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은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파다 보면 저는 이러한 종목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셨던 종목 중에 5배, 10배 나중에 팔고 나서 쳐다보니까 5배, 10배 난 종목이 여러분들 투자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끝까지 못 가지고 있었죠? 그냥 50% 수익률에 만족했기 때문에, 100% 수익률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종목이 그렇게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제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박현준 매니저는 2000년대 초반에 고리아 아이언이 2만원 할 때도 사서 이거 역시 글로벌 경기 호황을 타고 45만원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 팔았었고요. 한투가, 한국투자신탁이 동원증권에 인수되면서 한국금융주재라는 회사가 새로 생겨났는데, 그때 이 회사 주가가 6,000원이었는데 한투의 가치에 비해서 합병된 한국금융주주의 가치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6,000원에 샀는데, 이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도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박현준 매니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너무 믿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매도 리포트가 주가를 정말 바닥을 만들어주는데, 이 기업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오히려 이때가 가장 싼 가격의 매도 리포트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했다. 때로는 리버스 인디케이터, 반대 신호 역할을 매도 리포트가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매도 리포트가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 리포트의 내용이 맞는지,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내용을 내가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종목을 파면은 애널리스트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우리한테 종종 발견되는데, 저는 이러한 종목이 발견되는 이 밑에 프로페서 스티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주변에서 발견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제 친구가 항공화물 취급하는 우리나라 메이저 항공
항공사의 화물 파티에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수출된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찾아보니까 괜찮은 회사인데 아직 주가는 그때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 주식을 사기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이 회사의 물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유럽으로 나간다는 걸 화물을 취급하는 친구로부터 사진까지 전송받아가지고 직접 카톡 사진으로 봤고, 그것이 한 번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요새 이 회사 물량이 그렇게 유럽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봤으니까 쉬운 거죠. 이건 분명히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이 회사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2020년 코비드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MBA 학생 중에 하나가 해운업계에서 일하는데 해운업 컨테이너 지수가 4월, 5월 되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거를 이제 이 친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해운 물동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뭐 비행기가 안 뜨고 그러니까 이제 해운으로 수출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여객기가 항공 화물의 반 정도를 여객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객기가 많이 안 뜨면 항공 화물 운송도 줄어드는 게 되죠. 그럼 항공 화물 운송비도 올라가지만 해운 운송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버느냐? 당연히 컨테이너선을 돌리고 있는 현대상선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 해운 업계에 있는 이 친구는 현대상선 주식을 샀었어요. 그런데 현대상선 주식을 봄에 한 50% 먹고 판 걸로, 제가 50%인가 100% 먹고 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 4월 현대상선 HMM의 주가에 비해서 한 2만 원 하던 그 주가는 지금 10월, 11월에 와가지고 9만 원을 뚫었거든요.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어요. 5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컨빅션 레벨을 갖고 버틸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해운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팔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그 추이를 자기가 지켜볼 수 있으면 계속 찾아보고 지켜보고 공부하면서 그 추세가 살아있으면 같이 버텨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집안에서 세븐일레븐이나 GS25처럼 편의점을 하면 특정 음료가 갑자기 잘 나간다. 예전에 사람들이 맥심 커피를 먹다가 갑자기 카누를 많이 찾는다. 맥심이나 카누나 사실은 같은 회사니까 어쨌든 동서가 원두 커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카누가 잘 팔리니까 동서가 살아남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박현준 매니저도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굉장히 쌌을 때, 나중에 이제 이것도 액면 분할했지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제 최고 4,500만 원까지 갔던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100만 원 이하일 때, 그때 아모레 퍼시픽에서 쿠션 화장품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거울에 이제 쿠션 들어간 그게 이제 히트 되는 걸 보면서 아모레 퍼시픽을 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떤 화장품이 잘 나간다.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기 시작할 때 화장품 회사는 어디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런 것들이 곧잘 눈에 띌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파고들고 조사하고 정말 그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찬스가 개인들한테도 종종 자기 주변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모르는 종목에 막 분산 투자해가지고 단순히 1년에 10% 정도 기대 수익률 가지고 용돈을 벌 생각으로 주식을 한다면 박현준 매니저는 차라리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을 빨리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 주식 투자하면서 10% 수익 내면 3,400만 원 수익을 내는 건데, 그거 하느니 보너스 받고 승진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낫겠죠. 그래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종목에서 박현준 매니저처럼 10배는 못 내더라도 우리가 2배, 3배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주변에서 찾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내 업종에 있기 때문에 정보도 있고 잘 안다면 파고 들어가지고 그 종목이 잘 가는 한 잘 버티면서, 왜냐면 그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게 여러분 하는 일과 연계돼서 눈에 보인다면 버티고 거기서 큰 수익을 내줘야 되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확률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려갈 확률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올라갈 때 100% 올라가고 떨어져 봤자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하면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경험도 있어야 되고 성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맨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파고드는 사람한테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 그것이 박현준 매니저의 말씀이고 또 제가 오늘 같이 동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컨빅션 레벨을 높여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성공된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